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를 비교합니다.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두 이론은 특히 인간의 본성, 국가의 본질, 국제기구와 법의 역할, 경제적인 상호의존, 국내 정치의 영향, 그리고 갈등과 전쟁의 원인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비교점입니다. A.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하며 이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의 주요 차이를 형성합니다. 이 두 이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시각에서 출발하여 국가 간 관계, 국제 체제, 국제 정치의 동력학에 대해 상반된 설명을 제시합니다. 자유주의, 인간 본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자유주의는 인간 본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 관점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 사회가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통해 진보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이성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국제관계에서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국제 시스템이 단순히 권력 정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규범과 규칙에 의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기구와 법적 틀은 국가들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UN,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등이 협력을 촉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적 상호의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이성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며 이러한 방식이 국제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합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들의 상호 의존적인 경제 관계를 맺을수록 전쟁의 비용이 높아져 평화적 해결책을 선호하게 됩니다. 1.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의 연관성. 자유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자유주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 이성과 도덕적 가치. 자유주의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 가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갈등 상황에서도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은 국제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이 국제협력과 평화 구축을 위한 법적 틀과 제도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3. 국제기구와 법적 틀의 역할. 자유주의자들은 국제기구와 법적 틀이 국제 시스템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국제기구는 국가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다양한 평화유지 활동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WTO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 무역 규범을 설정하여 경제적 협력을 촉진합니다. IMF는 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4. 민주평화론과 경제적 상호의존. 민주주의와 경제적 상호의존은 자유주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이성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며, 이러한 방식이 국제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 상호의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들이 상호의존적인 경제관계를 맺을수록 전쟁의 비용이 높아져 평화적 해결책을 선호하게 됩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국가들 간의 경제적 연결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회원국 간의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현실주의, 인간 본성의 이기적인 측면. 반면 현실주의는 인간 본성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권력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존재로 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이 관점은 권력 추구와 생존을 위한 경쟁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봅니다. 현실주의는 이러한 인간 본성을 국가의 행동에 적용합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며 권력을 추구하는 행위자로 간주됩니다.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 아나키로 중앙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자력 구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간주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기구와 법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국제기구와 법이 국가들의 권력 정치와 이익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이러한 기구와 법을 따르며 그렇지 않을 때는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기구와 법이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 무정부 상태와 자력구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시스템을 무정부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는 중앙 권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가 자국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자력 구제를 추구하며 이는 권력 추구와 생존을 위한 경쟁을 초래합니다. 국가들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동맹을 형성하며 전략적 경쟁에 나섭니다. 권력 정치와 국가 이익.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본질적으로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라고 봅니다. 국가는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권력을 극대화하려 하며 이는 국제관계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초래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겨집니다. 3. 국제기구와 법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기구와 법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구와 법이 국가들의 권력 정치와 이익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이러한 기구와 법을 따르며
그렇지 않을 때는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대국들은 국제기구의 결정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조작하거나 필요할 때는 국제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기구와 법이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4. 힘의 균형과 국제관계.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며 이는 동맹 형성, 군비 확장, 전략적 경쟁 등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권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회를 찾는다고 주장합니다. 힘의 균형은 국가들이 서로의 힘을 상쇄시키고 갈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반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설명합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통해 국제적 협력과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민주주의,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반면 현실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기반하여 국가들이 권력과 생존을 위해 경쟁한다고 보며 국제체제를 무정부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이론이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제정치의 동력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국제 시스템의 협력과 평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중요시합니다. 반면 현실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권력 추구를 강조하며 국제 시스템의 무정부 상태와 힘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국제적 갈등과 협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B.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하며 이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의 주요 차이를 형성합니다. 이 두 이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시각에서 출발하여 국가 간 관계, 국제체제, 국제정치의 동역학에 대해 상반된 설명을 제시합니다. 자유주의, 인간 본성의 긍정적 측면. 자유주의는 인간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며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 관점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 사회가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통해 진보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이성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국제관계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국제 시스템이 단순히 권력 정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규범과 규칙에 의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기구와 법적 틀은 국가들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UN,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등이 협력을 촉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적 상호 의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이성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며 이러한 방식이 국제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평화론, 데모크라틱 피스 테오리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합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들이 상호 의존적인 경제 관계를 맺을수록 전쟁의 비용이 높아져 평화적 해결책을 선호하게 됩니다.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의 연관성. 자유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성과 도덕적 가치. 자유주의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 가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갈등 상황에서도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은 국제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이 국제협력과 평화 구축을 위한 법적 틀과 제도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제기구와 법적 틀이 국제 시스템
준비해 오신 주제는 자유주의 시각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지난주에 현실주의 했으니까 이번엔 자유주의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자유주의, 현실주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다. 이게 공통점이고 이 무정부 상태에서 뭘로 해결하느냐. 현실주의는 힘, 파워, 군사력으로 해결한다. 국가가 중심이 된다. 자유주의에서는 국제 질서 안에 어떤 관계, 조절, 이해관계 조절을 통해서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있죠.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유주의 시각에서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제일 핵심이 이제 경제예요, 그죠? 경제, 신자유주의 이런 이쪽으로 연결될 건데요. 자, 이제 일단 자유주의는 이상주의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이상주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국제관계 협력과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기본적인 좀 유토피아적인 성격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드로 윌슨의 국제연맹 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었죠. 국제연맹도 와해되고 세계대전도 일어나면서 이제 이상주의의 한계를 지적받는 거죠. 바로 현실주의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상주의의 기본적인 이 협력과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점점 더 이론적인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그리고 근래에 이뤄서는 신자유주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이런 경제적인 개념이 국제정치에서도 이제 동일한 용어로 쓰이는데요. 이제 국제정치에서는 국제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제협력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의 기반이 바로 국제기구죠. 그렇죠. 대표적인 비국가 행위죠. 그럼 이제 유엔이 대표적인 예고요. 네. 이제 국제연합인 유엔 이후에 이제 나온 각종 국제기구들 있죠. 이제 흔히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이 뭐 IMF나 WTO나요, 유니세프 이런 것들 전부 다 국제기구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WTO, WHO죠. WHO. WHO,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이 팬데믹에 대해서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주요 기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본인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 지구적인 어떤 보편적인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또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요즘 상황과 제일 맞닿아 있는 보건 비상, 그래서 보건적인 상황이 비상에 걸렸을 때 본인들이 조금 더 대처하는데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게 뉴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 보면 팬데믹, 또 에피데믹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한테 좀 이해를 쉽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이 세 번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가 이제 경보 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건 총 6가지 단계인데요. 1단계는 동물 간에 한정해서 이제 감염이 일어날 때,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될 때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되고요. 네, 그럼 거기까지가 뭐 조류독감이나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사람한테는 옮지 않는 감염병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나고 공동체 감염이 일어날 때, 이렇게 공동체적인 감염이 일어날 때 이걸 바로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에피데믹은 한 국가 내에서 한 국가, 그렇죠. 공동체에서 발생할 때 에피데믹을 발령하고, 네. 이제 그럼 국가에서 국가로 전파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복수의 국가에서 유행을 하고 그게 또 더 나아가서 완전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때 이 5단계, 6단계를 일컬어 자주 듣는 팬데믹,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팬데믹이 그때 발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팬데믹이라 그러면 전 세계적인 위험이 있을 때 팬데믹이고, 그렇죠. 에피데믹 그러면 한 국가 안에서 네. 전염병이 돌 때, 네. 그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점은 이제 이런 전지구적인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지금 우리 위급하다, 보건이 을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감싸기, 결국 중국이 돈을 가장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도 각 국가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는, 그래서 무정부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국제기구나 이런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있어서 강대국의 파워가 아주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유주의에서는 좀 파악하기가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면 강대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결정을 해버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가 확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WHO에서 의장이
이거 빨리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팬데믹이라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발표를 늦춘 거, 중국 책임을 묻지 않은 거 이런 중국 것들은 감싸기. 결국 중국이 돈을 가장 많이 냈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아, 그런가요? 네, 이 사무총장이 이제 WHO 사무총장이 당선된 배경과 이게 밀접한 연관이 이 있습니다. 사람 아프리카 사람인데 네, 중국이 지원을 한 거죠. 중국이 엄청난 차관을 지금 아프리카에 풀면서 투자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차관이 가장 많이 투입된 국가인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WHO 사무총장은 또 선거로 선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표를 싹쓸이를 하는 거죠. 이 총장이. 그래서 이 총장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름이 매우 어렵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 예수스 사무총장입니다. 테드로스 아까 합시다. 네. 테드로스. 그래서 이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 감싸기 발언을 자주 한다거나 늦장 대응을 한다거나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꼭 WHO가 아니더라도 다른 국제기구들도 이제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또 국제기구의 한계를 또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끝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국제관계 질서를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눠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해낼 수 있고 그리고 비판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원리를 살펴보고 교과적 원리를 살펴보고 현상에 적용해 본 겁니다. 이게 팬데믹이라서 그런데 또 다른 또 현상들이 발생하면 국제 질서에 발생하면 그걸 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 질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뭘 준비하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 재난이 그 영향과 여파가 상당히 불균등하다. 그래서 재난 불평등이라고 하는 좀 더 중요한 주제를 여러 챕터별로 좀 나눠서 단계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평등과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과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평등과 불평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평등의 분야가 재난에서도 불평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분배 불평등, 의무에 있어서 불평등, 그리고 재난에서도 불평등이 생긴다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